한 25분에서 좀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목을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제왕적 탈원전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국민 주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국민 주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원리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입고 있는 옷, 의식주가 가장 기본입니다. 국가가 근대 국가에서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고민해요.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울 것인가를 국가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또 어떻게 뭐 급할 때는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보다는 국가가 의식주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 보면 우리가 자유가 있고 또 국가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민들한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국가가 국민들이 에너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데 이것들을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제왕적 탈원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주제부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그런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권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국 국민주권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은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냐를 정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권력의 그 과정을 공권력을 손에 쥐어주는 과정까지이지 그 손에 아무거나 잡고 마치 어린아이가 이것도 장난치고 저것도 장난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됐듯이 위법성을 주장하고 전 정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여부는 초국민적인 관심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대통령 두 분을 구치소로 보냈는가? 그분들은 법을 어겼다고 구치소로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탈원전 정책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말 저녁이 있는 삶, 또 행복하게 정말 그런 어떤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겠다는 운동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정말 그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 방법이 너무나 위법적인 게 많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많다.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인식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공약이 이제 정책이 되려면 제가 이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게 기존의 공약이 정책이 되려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이건 기존의 법하고 상치되거나 기존의 법 테두리 벗어나는 하나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건 아무 법도 없네? 이거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슬쩍 행정개혁으로 해가지고 끼워 넣어서 한다. 이거야말로 변호사인 출신인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그런 식의 편법을 구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에다가 탈원전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지금 언론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외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거나 탈원전이 지금 진행됐던 그런 국가들에서는 탈원전 관련 법률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법률들을 다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론의 장으로 계속 열어놓고 또 국민투표도 하고 바꿔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 대꾸도 못하고 있고 국회도 속수무책이고 여당은 팔짱 끼고 그 불똥이 자기한테 넘어올까봐 그냥 왜했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이냐 여당도 책임이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지금 정부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서서 당선됐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집행을 한다. 이거는 어느 노단이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바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반드시 받아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민법에서 얘기하면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무권대리. 쉽게 말하면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아니고 무권대리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행정계획으로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입안한 로드맵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 산자부에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다가 이걸 구겨넣었는데 이 행정계획으로 탈원전 정책이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왜? 법을 수단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주권주의가 있고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인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그런데 지금 탈원전이라는 보리 1호기 연구정식식에 가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해왔던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더럽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던 탈원전을 그냥 축출하는 정책을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법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민민주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겁니다. 인민이라는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만이 법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인민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주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도 국민이지만 인민민주주의에서는 반체제 인사는 인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원자력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왔던 원자력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묻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물들어 있다. 그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격하다. 라는 면에서도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닮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판을 받아봅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 장관 또 원안위의 위원들을 그 갖고 있는 인사권을 총동원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고 탈원전이라는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정책 이념에 부합하는 거기에 충성하는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능력 검증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집권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수단시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안위에다가 위원으로 집어넣는 것. 이런 사고방식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문성과 어떤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 사고에 의해서 이것은 위험해라고 판단된 것들은 그것이 청와대에서 결정되면은 저 밑에 말단까지 다 위험하고 더러운 것으로 다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밑에까지 전달해지고 인사 과정에서도 모든 게 그런 게 들어가고 이것들이 다 인민민주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비판받아요.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로드맵이 지금 국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통과되는지 나중에 다 밝혀봐야 됩니다. 어떻게 20여 개 부처를 순식간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이 다 담긴 국민의 그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전부 다 통과했는지, 국토부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또 환경부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줬다 그러면 전부 직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생략된 채 대통령 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거기 보조자 역할을 해서 지방자치제장 단체장이 원래 됐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집권 여당의 정책을 또 성실히 수행해서 또 자기 그 지역의 사업분들을 반납하는 데 앞서서 이런 것들도 인민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이익하고 관계없이 행동하는 지자체장들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은 좀 마시고 감기 기울이 있어요. 지금 아까 위법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갔습니다. 추석에 계십니다. 탄핵이 되고 한 분은 재판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국정농단은 법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통하지 않고 국회하고 소통하지도 않았고 또 집권 여당하고도 소통도 안 했다. 그리고 오로지 청와대 안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대해서 지금 농단이라는 죄로 가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탈원전 관련된 이 부분이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탈원전 정책은 그 원전 산업을 장기적으로는 축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고 해서 축출하는 게 아니야. 60년 걸리는데 무슨 축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축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의 비율을 낮추는 식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가 아닙니다. 원전의 비율을 낮춘다든가 조절을 한다는 거였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 3사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발전원에 대해서 원전 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춘다. 이런 계획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 것은 전기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전기사업법을 위반했고 전기사업법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다가 탈원전이라는 그 원전을 전력시장에서 축출하는 정책을 전기사업법 안에 심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이고 위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한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전기사업법이 조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이라고. 그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전기사업법은 1조에 전기수급의 안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전기수급의 안정은 경제성, 안정성 이런 것들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안정입니다. 안정. 그것은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소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소 덜 안전하더라도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원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법인데, 전기사업자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축출하는 정책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축출하는 정책은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낸 전기세로 모아놓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끌어서 시장에서 축출하는 돈을 쓴다.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단 1푼이라도 만약에 그런 돈을 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법 위반이고, 이것은 국정농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현실적 구체적인 국정농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 입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원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앞으로 진행된 에너지 기본 계획이 지금 1월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아서 에너지 기본 계획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사업 계획입니다. 물론 체계 정합성으로 보면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하위 부분입니다. 그런데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나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행정 계획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행정 계획에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적 탈원전이 맞다. 행정 계획은 행정부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위법한 걸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실행력이 없는 거죠.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8차 전력 수급기구 대통령이 정하니까 우르르 거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자력이 어떠냐 안 되냐에 떠나서 앞으로 원자력뿐만 아니라 원자력에서 밀리면 양국의 모든 분야의 산업 분야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밀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 밀린다. 정말 사는데 기본 기저전력 감당해도 원자력이 이렇게 밀리는 판인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만큼은 우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소송이었는데, 소송 제기하고 나서 산자부가 저희 소송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정말 소송 제기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행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스스로 처분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지도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정지도가 아닌데 지금 탈원전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강제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말이 안 되는, 한쪽은 방문을 열고 밖에 있고 한쪽은 방 안에 있는데 너 방 안에 있니 방 밖에 있니 그랬더니 이쪽에서 물으면 난 방 안에 있다고, 방 안에서 물으면 방 밖에 있다고, 이런 얘기죠. 산자부가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처분서는 인정됐는데 지금 사법심사는 굉장히 더딘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얘기는 뭐 다른 부분에 권리보호 이익도 인정될 것이다. 책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세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기자분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그 권리보호 이익 외에 원고 적격인데, 원고 적격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은 사실은 한수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요. 한수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산업하는 그 원자력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수조 유로의 그 배상금을 받아내요. 근데 지금 한수원은 오히려 정부 정책을 거의 뭐 자살적인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계가 수출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수원의 이사의 의결을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못을 박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고소를 원자력 정책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그 한수원이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한수원의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가가 지금 한수원이 할 수 없도록 국가가 그렇게 조장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서 한수원이 못하면 사법구제를 못하냐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법통제를 열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축은행 관련돼서 그런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적격에 인정한 판례를 응용해서 소송이 대응 중입니다. 사법통제와 국민통제에 허용이 해야 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될 것이다. 지금 한수원 임직원들의 형사 대입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신동아에서 특종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3급 회계법인 그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원래 6월 초에 한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이널 의견이 있죠. 그 회계법인의 분석 보고서는 굉장히 양도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계법인의 파이널 의견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립적 가동률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 지금 임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판전의 발전 단가, 판매 단가 세 가지 요소인데요. 가동률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대입했을 때도 중립적 가동률로 보면 발전 단가와 판매비, 판매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중립적 가동률로 보아 경제성이 있다라고 파이널 의견을 내놓은 것이 3급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게 이번에 원래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파이널 의견이 어떻다는 걸 이사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걸 보고를 안 한 채 이사회 의견이 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게 형사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거대한 공기업과 국가의 정책을 맞서서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더 규정이 돼야 될 것이다. 향후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내년 초에 발표가 되면 그 부분도 역시 똑같은 소송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한수원 이사의 의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하자가 중대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결이긴 하더라도 그 이사의 의결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들은 무효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한수원 이사의 의결을 무효로 전제로 해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한수원 이사의 의결은 무효다. 법적으로는 무효다.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한수원 이사의 의결은 아예 무효로 보고 우리가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선결 문제로도 무효라고 판결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에도 외국에서 지금 론스타가 지금 외환은행 관련돼서 그에게 소송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슬금을 던지는 중. 이게 지금 한수원 이사의 의결이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대한민국에다가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에 어떤 손해배상을 할지 저는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국익에 관심하냐 범죄책인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것이고 그 와중에서 희생되는 공무원들과 한수원 임직원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움을 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제왕적 탈원전에 계속 그 추종하다가는 정말 크고 다칠 일이 있을까 아닌가. 그래서 염려되는 그렇게 말씀을 걱정을 전해드리는데 이거는 위법한 거기 때문에 위법하고 이 사이 의결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임직원들 거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가 책임지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 실효로 인한 국가 지자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업 실효로 인한 무슨 공직법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보상을 해주는 부분 좀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이 좀 시기가 짧아지고 간편해지는 법은 있죠. 하지만 이 국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법 시스템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사법적 부재를 제가 거치고 있고 단속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환자분들 지도 안 하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정답을 해서 다 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법 없이도 다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는 당장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의 효과, 긍정적 효과,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드는 돈, 손실 날 돈, 이거 계산도 안 해보고 막 밀어붙였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사건으로 연루되고 또 재단 만들었다고 해서 연루되고 또 뭐 이렇게 직권남용죄로 그렇게 해서 국정농단에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쳐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국고손실죄로 수사하고 얼마나 털만큼 털었습니까? 지금 전력산업조성기반기금 그거 틀면 털어서 손실보상 준다 그러는데 그거 건드리면은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늘 이 토론을 듣고 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헐어가지고 쓰시면 국고손실죄로 나중에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여당은 추경을 편성을 하든지 자기 지역구에 내려보낼 돈 내지 말고 이거 한수원에 보상하세요. 두산중공업 살리세요. 그렇지 않고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은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원안이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라고 다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그걸 갖다가 꺼내가 다 쓰고 거기에 연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여기에다가 써버리고 아예 다 망가뜨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여당 쪽에서는 뭐 그런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가지고 보상해주는 게 합법적이라는 법무법인의 모 법무법인의 그 법률 의견서도 받았는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 하나 가지고 그 법집행을 하시다가는 정말 공무원들 큰코 다친다. 국고손실이다. 네, 이걸 진정하십시오. 8자 전력 수급 기본계의 헌법소원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헌법소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송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 모델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는 근대국가에서는 의식주를 국가가 직접 챙겼습니다. 근데 현대국가에서는 의식주를 국가가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이 하도록 하고 다 민간이 아파트도 짓고 다 짓죠. 그런데 국가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해서 의식주가 제대로 민간들이 제대로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걔는 정책 중에 정책인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해왔던 걸 선택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니 그래서 헌법소원의 당사자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누구나 있다. 미성년자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전부 다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저는 한 100만 명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또 그래서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제왕적인 발음 좀 이상한데 제가 감기가 그래가지고 제왕적인 발언들이다. 이렇게 발전을 마치겠습니다.